스타틴의 임상연구. 이상 지질혈증의 치료제 중 하나인 스타틴과 관련된 임상 연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스타틴 관련 연구는 1차 예방 연구와 2차 예방 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예방은 질병이 발병하기 이전 상태에 대응하는 예방활동, 환경, 식품 등 공공위생의 확보와 개인의 건강 촉진 또는 예방접종과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한 예방을 포함합니다. 반면 2차 예방은 질병에 걸려있는 것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시기에 치료에 의해서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지질혈증은 심혈관계 질환의 중대한 위험인자 중 하나로 그 치료의 임상적 의미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 지질혈증의 대표적인 치료제 중 하나인 스타틴의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가적으로 그 외 다른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연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틴의 1차 예방과 2차 예방 관련 임상 연구들의 내용과 의의는 무엇인지, 관상동맥 영상검사는 어떠한 검사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스타틴 이외 에제티미브와 PCSK9 저해제 연구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차) 예방 연구. 스타틴 관련 연구는 1차 예방과 2차 예방 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예방 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스콥스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없는 6,595명의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보인 남자 환자를 대상으로 프라바스타틴 40mg/dL 투여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4.9년 관찰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20% 감소, LDL 콜레스테롤은 26% 감소하였습니다. 프라바스타틴군은 대조군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 사건 발생은 31% 감소, 비치명적 심근경색 발생도 31% 감소,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은 28% 감소, 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32% 감소, 그리고 총 사망률은 22% 감소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뇌졸중은 양 군에서 모두 1.6%가 발생하여 차이가 없었습니다. 위약에 비해 특이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심혈관계 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프라바스타틴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당뇨 발생률이 30% 감소하였고 15년 연장 관찰에서도 심혈관계에 대한 효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에어포스, 텍사스 코로네리 에소스로스 크로로시스 프리벤션 스터디입니다. 이 연구는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은 높지 않으면서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대상자들에서 로바스타틴 투여가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지의 여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 대상군의 평균 혈중 콜레스테롤은 221mg/dL, 평균 LDL 콜레스테롤은 150mg/dL의 수치를 보였고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의 경우 36mg/dL, 여성은 40mg/dL였습니다. 로바스타틴 20에서 40mg을 약 5.2년 사용하여 LDL 콜레스테롤은 115mg/dL로 25% 감소하였고 HDL 콜레스테롤은 39mg/dL로 6%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조군에 비해 급성 주요관상동맥 질환은 37% 감소시켰고 심근경색의 발생은 40% 감소시켰고 불안정 협심증은 32% 감소, 관동맥 재개통술 필요성은 33% 감소, 관상동맥 질환 사건 발생은 25% 감소, 총 심혈관 사건의 발생은 25% 감소시켰습니다. 치료군에서의 사망률이 대조군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안전성 비교 결과에서도 양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을 목표치까지 감소시킨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HDL 콜레스테롤의 저하 또한 유의한 위험인자로 증명되어 기존 NCEP 가이드라인의 보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각각의 그림은 로바스타틴과 대조군 사이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 상단의 그림이 치명적 혹은 비치명적 심근경색, 급사, 불안정 협심증의 발생을 본 그림으로 로바스타틴 그룹에서 발생 위험도가 37%나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오른쪽 상단은 관상동맥 재개통술, 왼쪽 하단은 불안정 협심증, 오른쪽 하단은 치명적 혹은 비치명적 심근경색을 최종 결과로 하여 분석한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볼 때 P값은 양군의 차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P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를 양군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메가스터디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예방 연구로 1994년부터 1999년의 기간 동안에 40세에서 70세의 남성과 80세 미만의 여성 중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에서 270mg/dl인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자들은 식이요법만 시행하는 대조군과 식이요법과 함께 프라바스타틴 저용량을 투여하는 군으로 무작위 배정되었고 총 10년 동안 평균 5.3년 관찰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프라바스타틴군은 대조군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을 11.5% 감소, LDL 콜레스테롤을 18% 감소, HDL 콜레스테롤을 5.2%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을 33% 감소시키고 모든 심혈관 사건 발생률은 26% 감소시켰습니다. 이 연구로 아시아인에서도 스타틴의 지질 수치 개선 효과와 심혈관 질환 감소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주피터 연구는 LDL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정상인 사람들에서 스타틴의 치료 효과를 전향적으로 연구한 첫 대규모 연구입니다. 남성 50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고 LDL 콜레스테롤 130mg/dL 이하, HSCRP 2.0mg/dL 이상, 중성지방 500mg/dL 이하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로수바스타틴 20mg 투여군과 위약군을 비교하여 5년간 추적 관찰할 예정으로 시작되었으나 1.9년 만에 양군 간에 확연하게 차이가 관찰되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17,802명을 무작위 배정하여 양군에서 각각 8,901명의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상자들의 평균 체질량 지수는 28.3kg/제곱미터로 약간 비만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평균 혈압은 134에 80mm 머큐리, 총 콜레스테롤 185mg/dL, LDL 콜레스테롤 108mg/dL였으며 중성지방은 118mg/dL로 지질 수치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HSCRP의 평균 값은 4.2mg/L였으며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41.4%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주요 심혈관 질환의 첫 발생 시점은 로수바스타틴 투여군이 위약군에 비해 44% 위험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심근경색 발생 54% 감소, 뇌졸중 48% 감소, 혈관 재관류 시술이나 불안정형 협심증 등의 발생은 47% 위험 감소를 보였는데 이러한 효과는 나이, 성별, 고혈압 유무, 거주지역, 대사증후군, 관상동맥 질환, 가족력 등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서 비슷하였습니다. 전체 사망률도 위약군에 비해 20% 감소를 보였고 이상 반응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2차 예방 연구 2차 예방 연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에스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의 2차적 예방과 관련하여 4,444명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평균 5.4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였는데 심바스타틴 약제를 사용하여 총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을 목표로 치료하였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35%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총 사망률은 30% 감소하였습니다. 심장질환 재발은 34% 감소, 관상동맥 심질환에 의한 사망은 42% 감소, 뇌졸중은 30%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심바스타틴 치료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심혈관 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남녀에서 같은 효과가 있었고 나이에 따른 차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케어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콜레스테롤 240mg/dL 이하이면서 관상동맥 질환에 기왕력이 있는 환자군에서 프라바스타틴에 의해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의 발생이 감소하는가를 알아본 연구입니다. 4,159명을 대상으로 프라바스타틴 매일 40mg을 투여하면서 5년 동안 관찰하였습니다. 대조군에 비해 투여군에서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은 24% 감소하였고 관동맥 우회 수술의 필요성이 26% 감소,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의 필요성이 23% 감소하였으며 뇌졸중의 발생도 31% 감소하였습니다. 총 사망률은 차이가 없었고 심혈관계 이외의 질환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에 따라 살펴보면 125mg/dL 미만의 경우 효과가 없었으나 125mg/dL 이상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예방 효과가 컸습니다. 리피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총 콜레스테롤이 155에서 271mg/dL 사이의 관상동맥 질환자를 대상으로 프라바스타틴 40mg 투여하여 6.1년 동안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18%, LDL 콜레스테롤은 25% 감소하였습니다. 치료군에서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은 24% 감소하였고 총 사망률은 22% 감소, 뇌졸중은 19% 감소하였으며 관동맥 재개통술의 필요성은 2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미라클 연구에서는 불안정 협심증, 비큐파 급성 심근경색 환자 3,086명을 대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 초기에 스타틴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았습니다. 아토바스타틴을 매일 80mg 투여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 평균치는 124mg/dL에서 72mg/dL로 감소하였고 투여 16주 후에 비교해 보니 사망과 비치명적 심근경색 및 반복적인 심근허열 재입원 등이 16% 감소하였으며 협심증이 악화되거나 재입원하는 경우가 26%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간 수치 상승이 아토바스타틴 80mg군에서 의미 있게 더 높았습니다. 아들 연구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는 80세 이하 8,888명을 무작위 배정하여 일반 용량인 심바스타틴 40mg 투여군 4,449명과 고용량인 아토바스타틴 80mg 투여군 4,439명을 평균 4.8년 비교하여 고용량 투여군에서 심혈관 질환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1차 종료점인 주요 관상동맥 사건은 심바스타틴군이 9.3% 감소, 고용량군이 10.4%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총 사망과 부작용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TNT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만 1명의 안정형 협심증 환자를 대상으로 아토바스타틴 10mg, 80mg 투여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평균 4.9년 관찰한 결과 고용량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2.2% 감소하였고 상대 위험도는 22% 감소하였습니다. 연구 시작 시 LDL 콜레스테롤이 97에서 98mg/dL 정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LDL 콜레스테롤을 100mg/dL 이하에서 더 낮춘다면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힌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고용량에서 간기능 수치 상승이 1.2%, 저용량에서 0.2% 관찰되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인 CK 상승과 횡문근 융해증 발생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유명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타틴의 효과 평가를 위해 시행한 여러 연구 결과를 그림으로 모식화한 것입니다. 가로축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이며 세로축은 사건 발생률입니다. 대조군과 스타틴 그룹 각각을 표기하였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사건 발생률이 낮아지는 선형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 연구는 2013년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고용량 스타틴을 사용하라는 권고의 근거가 되는 연구 중 하나입니다. A2G 트라이얼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급성 관동맥 증후군에서 4,500명 환자를 대상으로 고용량 심바스타틴 조기 투여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2년간 관찰하였습니다. 1차 연구 종료점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지만 고용량 조기 투여군에서 심부전 발생률과 심근경색 사망률은 감소되었습니다. 프로보이 티미 22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급성 관동맥 증후군으로 입원한 지 10일 이내에 4,162명을 대상으로 프라바스타틴 40mg과 아토바스타틴 80mg 투여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평균 2년 관찰하였습니다. LDL 콜레스테롤군은 연구 시작 단계에 평균 106mg/dl였는데 치료 후 프라바스타틴군은 평균 95mg/dl, 아토바스타틴군은 평균 62mg/dl까지 낮아졌습니다. 연구 결과 아토바스타틴군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16% 감소하였으나 총 사망률과 심근경색 발생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LDL 콜레스테롤 저하 치료가 급성관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복합 예방 연구. HPS 연구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 관상동맥 질환이나 폐쇄성 동맥 질환 혹은 당뇨병을 지닌 2536명을 무작위 배정하여 심바스타틴 40mg과 대조군으로 5년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심바스타틴 투여군에서 총 사망률은 13% 감소,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은 18% 감소, 뇌졸중은 25% 감소되었습니다. 에스콧-라 연구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 이상의 다른 위험인자를 지니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4mg/dl 이하인 1,305명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아토바스타틴 10mg과 위약을 비교하였습니다. 5년간 연구 예정이었으나 두 군 간의 중간 결과 차이가 커서 3.3년으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아토바스타틴 투여군에서 비치명적 심근경색과 치명적인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률이 36% 감소하였고 뇌졸중은 27% 감소하였고 사망률은 13% 감소하였습니다. 호프3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주피터 연구 등과 달리 심혈관 질환이 없으면서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백인들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30% 정도 포함된 12,705명을 2x2 요인 설계 방식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혈압치료 연구는 칸데사르탄 16mg과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지드 이뇨제 12.5mg 복합제와 위약을 비교하였고 지질치료 연구는 로수바스타틴 10mg과 위약을 비교하였습니다. 첫 번째 1차 종료점은 심혈관계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비치명적 뇌졸중의 복합으로 하였고 두 번째 1차 종료점은 그 3가지에다 회복된 심장마비, 심부전, 관상동맥 시술의 3가지를 추가한 복합으로 하여 5.6년을 경과 관찰하였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로수바스타틴군이 26.5% 더 낮았습니다.
첫 번째 1차 종료점은 로수바스타틴군이 3.7%, 위약군이 4.8% 발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스타틴 사용군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1차 종료점과 여러 가지 2차 종료점들도 스타틴군이 좋게 나왔고 당뇨와 암 발생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스타틴군에서 백내장 수술이 많았고 근육 증상이 좀 더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해 아타칸 플러스를 투여한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감소시키지 못했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타틴의 1차 예방 효과를 증명한 것이고 로수바스타틴 10mg을 사용한 점도 임상적으로 중요하며 중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이 전체 피험자의 절반인 것도 우리에겐 큰 의미가 있는 연구입니다. 스타틴 이외 약물 연구. 인프리딧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급성 관동맥 증후군으로 입원한 18,144명을 대상으로 심바스타틴 40mg과 에제티미브 10mg 복합치료와 심바스타틴 40mg을 6년간 비교하였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바이토린군이 53.7mg/데시리터, 심바스타틴군에서 69.5mg/데시리터로 관찰되어 바이토린군에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1차 종료점은 심혈관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 관상동맥 시술 등의 복합으로 하였는데 7년 1차 종료점에서 바이토린군이 32.7%, 심바스타틴군이 34.7% 보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바이토린군이 좋았습니다. 근육병증, 간수치 상승, 암 발생 등의 부작용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급성관동맥 증후군 환자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떨어뜨리는 것이 좋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였고 에제티미브의 다양한 효과와 스타틴 병합에서의 안전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 플러스 에제티미브 복합치의 효과 차이를 분석한 그림입니다. 단독 치료보다 복합 치료일 때 1차 종료점의 발생이 유의하게 적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합 치료의 효과와 안정성이 증명되었습니다. 프리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LDL 수용체가 PCSK9과 붙어서 세포 내 리소솜 내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PCSK9에 붙어 기능을 떨어뜨리는 단클론항체인 PCSK9 저해제를 주시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가 최근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 가운데 하나가 에볼루쿠맙을 이용한 프리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서 스타틴 치료를 받고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70mg/데시리터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차 종료점은 심혈관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 관상동맥 시술의 복합으로 하였고 평균 2.2년경과 관찰하였습니다. 치료 전 평균 LDL 콜레스테롤 92mg/데시리터에서 30mg/데시리터로 감소하였고 1차 종료점은 대조군 대비 15% 줄었습니다. 아울러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정의한 2차 종료점 발생 위험도 20% 감소하였습니다. 주사 부위 반응 이외의 양 공간의 부작용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LDL 콜레스테롤이 30mg/데시리터까지 감소하여도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미 스타틴을 복용하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있는 심혈관 질환자에서 추가적인 감소가 더 좋은 임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에 근거하여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심혈관 질환을 가진 성인에서 심혈관 사건의 예방 효과에 대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의 동형 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에서 다른 지질 저하제인 스타틴, 에제티미브 등과 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스타틴 사용이 동맥경화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봅시다. 스타틴 처방 후 혈관 내 영상 기법들을 이용하여 스타틴 사용이 동맥경화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관찰한 대표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테로이드 연구는 2006년 자마에 발표되었습니다. 아스테로이드는 평균 나이 59세의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한 349명을 대상으로 조영술상 20에서 50%의 협착이 있는 경우 혈관 내 초음파를 관찰하고 로스바스타틴 40mg을 투여한 후 24개월 후에 다시 혈관 내 초음파를 본 연구입니다. 2년 후 동맥경화반의 양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턴 연구는 2011년 NEJM에 발표되었습니다. 세턴 연구는 비슷한 나이의 아스테로이드 연구와 같은 조건의 환자 1,039명을 대상으로 한 군은 로스바스타틴 40mg을 투여하고 다른 군은 아토바스타틴 80mg를 투여하여 비교하였습니다. 2년 후 양군 모두 동맥경화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양군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스테이블 연구는 2016년 JACC에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290명의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기로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로스바스타틴 40mg과 10mg 투여를 무작위 배정하여 가상혈관 내 초음파로 비교하였습니다. 1년 후 다시 검사한 결과 양군 모두 가상혈관 내 초음파상의 괴사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양군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옐로우 연구는 2017년 JACC에 발표되었습니다. 혈관 내 광간섭 단층 촬영과 근적외선 분광 혈관 내 초음파를 함께 관찰한 연구로 논컬프릿 병변에서 맥시말 LCBI 값이 150 이상의 경우 OCT 검사를 하고 3개월 정도 로스바스타틴 40mg을 투여하고 85명을 다시 검사하였습니다. OCT상 동맥경화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최소 두께가 스타틴 사용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두꺼워져서 스타틴 사용이 동맥경화반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서인지 맥시말 LCBI 값은 400 정도 전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스타틴을 사용하면 동맥경화반이 감소하거나 안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 지질혈증의 대표적 치료제인 스타틴의 효과와 관련된 임상 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이 실제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되는지는 대규모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워스콥스, 메가, 주피터 연구와 같은 관상동맥 질환 1차 예방 연구에서 주요 관상동맥 사건을 감소시켰으며 심혈관계 사망률도 감소했습니다. 4S, 리피드, 케어, TNT, 아딜 등의 2차 예방 연구에서는 주요 관상동맥 사건, 심혈관계 사망률, 재관류 시술, 뇌졸중 및 전체 사망률의 감소가 증명됐습니다. 에스코나 연구나 호프3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스타틴의 효과를 증명했고 최근에는 스타틴 플러스 에젤티미브 복합이나 PCSK9 저해제의 사용이 LDL이 콜레스테롤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고 심혈관계 사건 발생을 줄이는 것이 관찰돼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틴의 임상 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틴의 임상 연구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혈소 판재 관련 주요 임상 연구 소개 1.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